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연골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꿈치 연골 손상은 특히나 야구를 하는 투수죠. 공을 많이 던진 투수들한테 생긴다 그러는데요. 특히 투수는 공을 던질 때 팔꿈치 인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팔꿈치 인대를 쓰면서 아무래도 연골 쪽에도 충격이 가해지면서 연골 손상이 생긴다고 하죠. 연골 손상이 생겼을 때 진단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까지 알아봤거든요. 오늘은 수술적인 치료 중에서도 특별하게 볼펜 고정술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볼펜 고정술은 언뜻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연골이 이렇게 손상이 돼서 이게 움직이니까 이걸 고정해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론적으로 맞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강선을 고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나사못을 이렇게 박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은 우리가 불안정한 골절이죠. 불안정한 골편 그리고 부분적으로 열려있는 병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닫혀 있으면 할 필요가 없고 뭔가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불편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떼기는 또 아쉽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정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아하타라는 그 일본 선생님이죠. 여기는 아무래도 일본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요. 팔꿈치는 왜냐하면 워낙 일본 야구가 많잖아요. 야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손상 부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을 허버트 스크루를 고정하자. 허버트 스크루는 완전히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사인데 이렇게 완전히 뼈에다가 심어주는 나사가 있어요. 조그만 나사인데 뼈에다 박혀버려요. 이런 식으로 나사가 뭐냐 허버트라고 해요. 허버트 사람 이름이에요. 손목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손목 골절에서 많이 쓰이는데 주상골이라든지 그래서 조그만 나사인데 완전히 뼈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요 나사는 빼는 게 아니에요.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나사를 쓰자. 그러면서 만약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 골 이식까지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아와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2개월을 관찰해봤어요. 거의 3년이죠. 해보니까 수술을 7명을 했는데 통증이 모두 소실된 거예요. 아 대단하다. 그리고 관절 각도도 정상적인 관절의 각도가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럼 구하와타 선생님 말대로 그러면 이 골편을 고정하면 다 될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결과를 좋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미지수. 아직까지는 결과는 미지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래서 추시 경과 관찰은 더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박리된 이런 병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이런 골편을 고정하는 수술보다는 아예 그냥 다 정리해주는 변년 절제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공술 또는 자가연골 이식술이 오히려 골편 고정술보다는 더 효과가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골편 고정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발목에도 마찬가지죠. 발목에도 연골 손상이 생겼을 때 고정술을 해주기도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별로. 왜 그러냐 그러면 벌써 이 골편이 그래서 피가 잘 안 통해요. 피가 안 통하고 벌써 좀 딱딱하게 죽어있는 뼈 연골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을 하더라도 피가 안 들어와요. 이미 마찬가지, 손톱도 마찬가지. 손톱이 이미 앞에 하얗게 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시 이제 그냥 깎아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붙인다고 해서 안 붙죠. 이미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붙어요. 안 붙기 때문에 이것도 안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시도는 해볼 수 있으나 그런 결과가 이런 제거술이나 천공술에 비해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해요. 왜냐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때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골편 고정술을 했어요. 해가지고 3년을 기다렸는데 만일 안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구 선수들은 시간이 1년이
생명이거든요. 금이다. 그런데 유급을 했어요. 1년, 2년. 그런데 또 야구를 하지 마라. 안 붙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았다. 해볼 수는 있으나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하고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변연절제술하고 청공술하고 자가골연골이식술이 그나마 확보된 결과를 유지를 해주니까 그 방법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방법은 해볼 수는 있지만 미기수다. 그럼 재활을 합니다. 재활. 그래서 재활은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수술이 있는지 다 마찬가지의 재활이에요. 꼭 볼펜고중술 재활이 아닙니다. 이세천공술, 자가연골 이식술, 변연절제술의 모든 재활은 일단 2, 3주간 깁스를 좀 합니다. 깁스를 좀 해줘요. 이런 식으로 깁스를 해주고 또는 보조기를 해주게 돼요. 초기에는. 근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팔꿈치는 너무 오래 하게 되면 굳어버려요. 굳어서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좀 해주게 돼요. 2에서 4주까지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조기나 깁스를 펴고 관절 운동 범위를 시작하죠.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움직여주느냐? 엑스레이를 중간에 한번 찍어보죠. 엑스레이를 찍어봐가지고 뭔가 여기 부분이 이거 청공술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뻥뻥뻥뻥 뚫어놨는데 여기서 청공술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뼈가 살짝 차오른 느낌,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우리가 움직여주면 되는 거죠. 청공술을 하고 난 다음에 연골 이식을 한 다음에도 뭔가 좋아지는 소린이 보이면 이게 관절 운동을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싹 시작을 해보고 그래서 천천히 조기 재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팔꿈치 재활을 다 합니다. 3개월까지. 3개월까지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째부터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뭔가 살짝이 좀 더 해보는 거예요. 각도도 더 내고 그리고 움직임도 더 쓰면서 재미있는 재활을 해보는 거죠. 3개월까지는 좀 지루해요. 지루한 3개월 이후부터는 좀 더 재밌는, 흥미있는, 다이나믹한 재활을 시작을 하고 4개월째는 이제 좀 저항 운동이 들어가요. 무거운 거 들어야 돼요. 무거운 거 들고 버티고 등등의 여러 가지 저항 운동. 그래서 뭐 다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구 선수, 투수의 경우에는 5개월째 이제 투구 훈련에 들어가요. 던지기 시작합니다. 던지기 시작을 투구를 5개월째 시작을 하고 6개월째 이제 스포츠 복귀를 하게 돼요. 6개월째 이제 연골 이식 같은 경우에 6개월째 복귀를 하자. 그런데 단순하게 변연절제술만 했다든지 아주 크기가 작은 이세 천공술만 하는 경우에는 조금 6개월이 아니라 좀 더 빨리 1, 2개월 전에 복귀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야구를 복귀하기도 합니다. 좀 빨리 복귀하죠. 결과가 좋으면은 4개월째 복귀하기도 한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왔으면 6개월째 야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꿈치 연골 손상이 생기면 물어보죠. 저 야구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수술하면? 6개월 이야기합니다. 6개월. 6개월이면 결과가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환자마다 다른데 체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체조. 왜냐하면 체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축성 압박을 많이 받는다 그러죠. 체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구나무 서죠. 물구나무 서고 그리고 뒹굴뒹굴하고 덤블링 등등 도마 같은 경우도 마루체조 다 하면서 아무래도 야구 투수들에 비해 가지고 결과가 좀 불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꿈치에 가해지는 상당히 증가된 축성 압박력. 그러니까 이 부위에 가해지는 압박력이죠. 아래에서 가해주는 지면에서 가해지는 압박력이죠. 야구는 그냥 공중에서 던지지만 뭐 손을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우를 치면은 체조 선수가 더 좋지가 않다. 야구가 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잭슨이라는 선생님이 잭슨, 마이클 잭슨처럼 잭슨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봅니다.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10명의 체조 선수를 우리가 수술을 하셨어요. 유리체 제거술을 하고 청공술까지 한 거예요. 기본이니까. 해보니까 아이고야 결과 안 좋게 이야기하셨어요. 한 명만 복귀를 했다. 한 명만 스포츠 복귀, 체조를 복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럼 한 명밖에 못했느냐? 증상은 보존됐어요. 아픈 팔꿈치가 아픈 증상은 좋아지는데 체조 선수로의 복귀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잭슨 선생님이. 결과가 안 좋아요. 90%가 탈락을 했다. 10%밖에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역시 그는 압박력과 관계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결과가 다 달라요. 우리가 예우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버드 선생님은 10명의 청소년 야구 선수를 수술을 하셨어요. 관절경적으로 여러 가지 수술을 한 거죠. 해보니까 증상 호전도 있었다. 좋아졌다. 아픈 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4명만 야구를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4명만. 야구 복귀도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야구가 아니에요. 2군 야구가 아니라 1군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지고 투수를 했다 그러면 대회 나가야 돼요. 대회 나가는 야구죠. 연습 경기하는 야구가 아니라 대회 나가는 야구를 나갔다. 40%만 복귀를 했다는 거죠.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또 야마모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골편 자가연골 이식술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골편은 요거죠. 여기를 아예 연골 이식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연골을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연골 이식이에요. 천궁술이랑 달라요. 해보니까 18명 중에서 14명이 경쟁적으로 야구 복귀했다. 경쟁적 야구 복귀, 정상적 야구 다 했다는 거죠.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신기하지 않나요? 버드 선생님은 40%만 복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마모토 선생님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8명 중에 14명이면 많죠. 거의 80% 이상이 복귀를 했다는 거거든요. 달라요, 결과가. 수술적인 방법, 그리고 재활의 방법, 그리고 나이, 그리고 변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체펠 선생님이 미세천궁술과 자가연골 이식술을 다 했어요. 그래서 8명의 남자 야구 선수를 대상을 해보니까 3년 후에 이전 수준의 운동 복귀가 가능했다는 거죠. 복귀는 했어요. 8명이 다 복귀는 했는데 생각보다 더디다. 제가 아까 전에 6개월 이야기했죠. 6개월. 근데 이 체펠 선생님은 3년 이야기, 3년. 아이고야, 3년. 과연 3년간 버틸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수술을 했어요, 만일에. 그러면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때까지 야구를 못하고 그때 복귀를 했다는 거거든요. 과연 1년 유급을 했다 쳐요. 근데 2년간 유급하기는 좀 그렇고 1년 유급하고 그럼 2학년이고 다시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참 이때까지 우리가 또 진학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러니까 체펠 선생님은 또 안 좋은 결과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참 다 달라요. 맞죠? 예우는 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야구 선수, 체조 선수에서 연골 손상은 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변변의 그런 진행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행 정도가 어떻느냐라는 걸 이야기해 보니까 1단계 초기는 결과가 아주 좋아요. 1단계 초기는 초반에 발견됐으니까 뭘 해도 좋아져요. 빨리 발견했으니까 쉬면 좋아지고 조금 안 좋아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아주 좋죠. 좋아요. 근데 2단계 불행하게도 모든 선수는 2단계가 대부분이에요. 2단계. 1단계는 병원에 안 와요. 안 오기 때문에 1단계 발견도 안 되고 2단계 때 대부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술적 치료로 증상이 많이 감소가 되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장기적인 치료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가 좀 못하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단계는 조금 봐야 된다. 1단계 때 병원에 오자. 1단계 때 병원에 오자 라는 것이 답변이 되고 2단계는 잘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 2단계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두와 요골에 연골 손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나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야구를 떠나서 50% 정도 2분의 1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빈빈히 많이 진행됐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연골 이식이나 같은 새로운 술기들은 장기적인 퇴행성 관절염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빨리 발견하고 치료를 적절하게 잘해준다 그러면 50%까지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빨리 가자. 예후가 좋으려면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방입니다. 예방 주사 맞듯이 예방이 최고의 치료다 그러죠. 예방이. 근데 뭐 예방 어떻게 될까요? 투수들은 뭐 어쨌든 투구수를 계산하면서 던져야 돼요. 우리나라 KBO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죠. 뭐 일주일에 몇 개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냥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많이 던지지 마라. 일주일에 600번 이하로 던져라. 600번 많이 던지지 마라 라고 가이드라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또 우리 감독님이나 코치님이랑 상의해서 투구수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KBO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요. 체조 선수 및 기타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어떻게 할까요? 운동하다가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참고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바로 훈련을 좀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좋아요. 훈련한다 그러면 중단하고 경기 시합을 한다 그러면 팔꿈치 아프다 그러면은 빨리 좀 내려와서 쉬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소염 진통제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해서 빨리 좋아지게 하는 것이 좋은 예방적인 방법이 되겠죠. 참고 던지면 안 돼요. 투수나 체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요구되죠. 던져야 돼요. 3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면 상당히 중요해요. 대학을 가든지 프로 가든지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에 특히나 기대가 큰 학생들 있죠. 뭔가 조금만 더 잘하면은 좋은 대학 가고 조금만 더 하면 프로 갈 것 같은데 이런 선수들이 위험해요. 이런 선수들이 연골 손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파도 참고 던져요. 왜냐하면 뭐 3월달에 팔꿈치가 아파서 야구 선수가 근데 프로 지명은 7월달에 들어가니까 던져야 돼요. 4개월 동안 1년 안 먹고 던지죠. 아픔을 참고 던지거든요. 이때 손상이 많이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프로 가가지고요 많이들 아파해요. 이때 벌써 팔꿈치 연골이 많이 나갔다 그러죠. 인대가 나갔다, 연골이 나갔다, 연골 손상이 왔다, 인대 파열이 왔다. 그러니까 프로 가서 못 던져요. 참 이게 엘리트 야구의 참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잘해요. 분명히 소질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잘하는 선수인데 지명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서두르고 오버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연골 손상이 생기면 엄격하게 운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진행된 병변이 있다 그러면 재빨리 발빠른 수술을 잘하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길이죠. 그래서 빨리 병변을 캐치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좋은 선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운동선수나 부모님이나 코치들을 잘 이렇게 삼각으로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깨우치게 되면은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운동 및 훈련을 제한해서 훌륭한 예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선수가 중요해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빠 엄마한테 빨리 이야기하고 아빠 엄마가 그걸 캐치해서 코치님이나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빨리 병원에 와서 그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됩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 이야기됐죠? 간단해요. 돌편 고정술 재활 예후 예방까지 좀 알아봤거든요. 오늘 뭐 간단한 케이스를 준비했으니까 케이스를 좀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케이스를 보고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세 남자 중학교 2학년 야구 선수입니다. 3개월 전부터 팔꿈치 통증이 있었는데요. 금천병을 방문했습니다. 진단명으로는 연골 손상, 그리고 후방 충돌 증후군, 그리고 내측인대 갱렬골절입니다. 연골 손상은 우리가 소도에 있는 연골 손상이죠. 후방 충돌 증후군은 뭐냐면요. 팔꿈치를 이렇게 던지다 보면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죠. 펴지면서 뒤쪽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후방 충돌 증후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팔꿈치에는 내측인대가 중요합니다. 야구 선수의 내측인대가 생명이죠. 안쪽을 딱 받쳐줘야 공을 잘 던집니다. 여기가 파열이 많이 생겨요. 근데 파열 중에서도 이 같은 경우에는 뼈를 물고 떨어지는 갱렬골절이 생기는 경우죠. 엑스레이 보면요. 여기 보이죠. 여기 뭔가 조각화 소견이 보입니다. 연골이. 소도 연골이 좀 안 좋아 보이죠. 여기도 까맣게 보이고 여기도 뭔가 점점이 안 좋은 소견이 보여요. 내측 쪽을 살펴보면 이 뼈 조각이 보이죠. 뼈 조각은 내측인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 위쪽이 떨어진 경우예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뼈 조각이 많이 밑에 쪽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죠. 이런 경우는 가만히 좀 지켜보다 보면은 붙어요. 붙게 되면은 우리가 내측인대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MRI 찍은 거 보니까 소두의 연골 손상이 보입니다. 까맣게 보이고 그래서 타박을 봐서 하얗게 보이는 소견까지. 하지만 외측주 침범은 없죠. 다행히 또 요골두에도 머리죠 여기에도 다른 연골 손상 소견은 보이지가 않아요. 다행히 소두에만 침범된 외측주까지 침범하지 않은 경우에 연골 손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내측인대 봅니다. 내측인대가 여기 색깔이 안 좋죠. 뼈를 물고 떨어진 내측인대의 파열, 내측인대의 갯열골절이 보입니다. CT 찍어보니까요 더 잘 보이죠. 여기 보니까 소두가 구멍이 뻥 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점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해야 되겠죠. 하지만 외측 침범이라든지 요골두 침범까지는 없다. 그리고 또 옆에서 보는 사진인데요. 다행히 연골 손상 부위가 뒤쪽까지 많이 가진 않았어요. 앞쪽에만 국한된 연골 손상이 보이고 있죠. 후방 충돌 정군인데요. 이게 여기 뼈가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데 팔꿈치를 펴게 되면 만나요. 여기가 좀 뾰족해요. 여기 보이죠? 뾰족해가지고 두 개가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야구 선수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뼈를 좀 깎아주는 우리가 수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어깨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견봉이 튀어나오잖아요. 견봉 수술을 해주거든요. 견봉 성형술 해주듯이 여기도 후방 충돌 쪽은 뼈가 자라는 것을 깎아주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연골이 안 좋아요. 벌써 연골이 보니까 내시경으로 보니까 너블너블하게 보이고 연골이 벌써 턱턱 떨어지죠. 이런 경우는 이게 연골을 제거해주는 연골 백년 절제술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뼈에다가 구멍 뚫어주는 미세 천공술 구멍 뚫어주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막 피가 나와요. 피가 쑥쑥 잘 나오네요. 이렇게 피가 잘 나오게 되면 이 연골은 재생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예후가 좋겠죠. 외측주 침범까지도 없고 요골도 침범이 없는 경우라서 백년 절제술을 하고 천공술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예후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후방 충돌 쪽은 뼈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죠. CT 본 거랑 비슷하죠. 요거 깎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뾰족하게 이게 걸려서 아파요. 팔꿈치 뒤가. 그래서 연골 수술을 하는 김에 같이 들어가서 후방 충돌 조군의 골극 제거술도 같이 해주게 됩니다. 들어간 김에 같이 하는 거죠. 수술 4.5개월째 학교를 복귀합니다. 그래서 수술 3개월째 엑스레이 보니까 뭔가 좀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수술 7개월째 운동 복귀를 했어요. 수술 7개월째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연골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해서 좋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운동 복귀를 잘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이랑 이야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학교 복귀는 조금 빨리 할 수 있어요. 4, 5개월째 할 수 있고 운동 복귀는 우리가 6개월째 긍정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더라. 재활 좀 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요. 7개월째. 하지만 보통적으로 본다 그러면 7개월, 6개월 이상부터는 우리가 운동 복귀를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야구 잘해요. 통증도 없고 3개월째부터 통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활을 좀 열심히 했죠. 그래서 7개월째 학교 가서 정상적으로 공 다 던지고 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후가 좋아요. 조기 발견이야말로 최고의 예방이다. 최고의 치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보고 나니까 좀 어떠세요? 자,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잘하면 나도 야구 잘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죠? 특히 아버지 어머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오늘도 야구 선수를 둔 아빠 엄마 그리고 선수들이 영상을 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